밤의 장막이 도시의 빌딩 숲을 삼키고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시간이었다. 도시 외곽에 허름한 창고가 밀집한 지역, 퀴퀴한 냄새와 녹슨 철근들이 널려있는 그곳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미끄러지듯 나타났다. 그림자의 주인공은 덩치 큰 잡종견이었다. 녀석의 털은 길고 지저분했으며 한쪽 귀는 찢어져 있었다. 목에는 낡고 녹슨 목줄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지만 그 목줄은 이미 오래전에 주인에게 버려진 흔적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녀석을 섀도우라 불렀다.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섀도우는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존재였다. 사람들은 녀석을 사납고 영악한 들개라고 불렀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길고양이들과 싸우며 때로는 마트에서 훔친 소시지를 입에 물고 도망치는 녀석의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녀석을 보면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질러 쫓아내곤 했다. 녀석의 눈빛에는 늘 경계심과 함께 깊은 불신이 서려 있었다.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고 조금이라도 다가오면 으르렁거리며 송곳니를 드러냈다. 녀석은 과거에 인간에게 잔인하게 버려지고 폭행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 기억은 녀석의 심장에 깊은 상처로 남아 어떤 사람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녀석에게 위험하고 잔인한 곳일 뿐이었다. 섀도우는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섀도우의 찢어진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 녀석은 고개를 들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희미하게 보이는 별들이었지만 녀석은 그 별들 속에서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꼈다. 녀석의 뇌리에는 언제나 희미한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가 있었다. 따뜻한 온기,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행복한 웃음소리.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희미하고 멀어서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녀석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과거의 상처를 들키지 않으려, 다시는 고통받지 않으려 스스로를 가시돋친 요새처럼 만들었다. 그날 밤도 섀도우는 여느 때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낡은 창고 뒤편, 쓰레기더미 속을 뒤지던 녀석의 코끝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가 스쳐 지나갔다. 달콤한 빵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순수함이 섞인 냄새였다. 섀도우는 조용히 그림자처럼 몸을 숨긴 채 냄새의 근원지를 향해 움직였다. 한편 유나는 10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깊은 고독을 안고 살았다. 몇 년 전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강아지 봉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라진 이후로 유나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봉구는 윤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봉구는 유나의 모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존재였다. 봉구가 사라진 날, 유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부모님은 봉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말했지만 유나는 봉구가 살아있다는 알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유나는 웃음을 잃었고 늘 혼자였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집에서도 말없이 인형을 끌어안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녀의 눈빛은 늘 슬픔과 함께 어떤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그날 밤도 유나는 엄마에게서 받은 빵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늘 다니던 익숙한 골목길 대신 왠지 모르게 끌리는 듯한 숲의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오솔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지만 유나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몸을 맡겼다. 어린아이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기대감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쩌면 봉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유나는 무의식적으로 빵을 든 손을 뻗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을 잡으려 했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노란 눈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섀도우였다. 녀석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번뜩였다. 유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던 사나운 들개였다. 그녀의 작은 몸은 공포에 굳어버렸다. 섀도우는 유나의 손에 들린 빵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굶주림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내밀었다. 먹어. 이거 맛있어. 유나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섀도우는 잠시 망설였다. 녀석은 사람의 손길을 믿지 않았고 그들의 친절 뒤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작은 아이의 눈빛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순수하고 슬프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섀도우는 유나의 빵을 덥석 물지 않았다. 대신 녀석은 천천히 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유나의 손끝에서 희미하게 나는 냄새를 맡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 녀석의 뇌리 속에서 끊어진 퍼즐 조각처럼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녀석의 코끝이 유나의 손목에 닿았다. 그 순간 유나의 몸에 묘한 전율이 흘렀다. 섀도우의 거친 털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순간 공포는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따뜻함이 그녀의 심장을 채웠다. 섀도우는 빵을 물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유령처럼 유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공포는 사라지고 묘한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 늑대 같은 개의 눈빛 속에서 유나는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보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개가 사납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개에게서 잊혀진 친구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날 밤 유나는 봉구의 꿈을 꾸었다. 봉구는 숲속에서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섀도우가 있었다. 유나는 다음 날에도 섀도우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학교를 마쳤다. 그녀는 어제 섀도우를 만났던 숲 가장자리에 오솔길로 향했다. 어제 주었던 빵 말고 이번에는 엄마가 특별히 만들어준 샌드위치를 가방에 챙겨왔다. 혹시 섀도우가 다시 나타날까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녀석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유나는 작은 실망감에 한숨을 쉬었다. 숲의 깊은 곳에서는 나무십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유나는 샌드위치를 오솔길 옆 나무뿌리 위에 조심스럽게 놓아두고 발걸음을 돌리려 했다. 그때였다. 발밑에 나뭇가지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섀도우였다. 녀석은 어제처럼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녀석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어제와 같은 공격적인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샌드위치를 가리켰다. 섀도우는 냄새를 맡더니 주저없이 샌드위치를 물고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녀석의 뒷모습은 여전히 빠르고 그림자 같았지만 유나는 녀석이 샌드위치를 가져갔다는 사실에 작은 기쁨을 느꼈다. 어쩌면 녀석도 자신을 조금이나마 믿어주기 시작한 것일까. 그날 이후로 유나는 매일 섀도우를 만났던 오솔길의 먹이를 가져다 놓았다. 때로는 빵, 때로는 닭가슴살, 때로는 봉구가 좋아했던 강아지 간식. 처음에는 섀도우가 유나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녀석은 조금씩 더 대담해졌다.
녀석은 유나가 먹이를 놓고 돌아서면 나타나 먹이를 가져갔고, 어느 날부터는 유나가 먹이를 놓을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녀석은 유나의 눈앞에서 직접 먹이를 받아먹기 시작했다. 여전히 유나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으르렁거렸지만 그 으르렁거림 속에는 더 이상 진정한 위협이 아닌, 더 이상 가까이 오지마 하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쉐도우가 점차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녀석의 눈빛 속에서 어렴풋이 익숙한 온기를 발견하곤 했다. 그것은 봉구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유나는 쉐도우의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고 싶었지만 녀석은 아직 그만큼의 신뢰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나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릴 수 있었다. 봉구를 기다렸던 것처럼 어느 날 유나는 쉐도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오솔길에 앉아 엄마가 봉구에게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어린아이의 맑고 고운 목소리가 숲속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자장계는 봉구에 대한 유나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장가를 부르며 봉구와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함께 뛰어놀던 잔디밭, 봉구의 부드러운 털, 그리고 그녀의 작은 손을 핥아주던 봉구의 따뜻한 혀. 봉구야, 보고 싶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쉐도우였다. 녀석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유나를 응시했다. 녀석의 눈빛에 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경계심보다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어떤 강렬한 집중이 느껴졌다. 유나가 자장가를 부르자 쉐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녀석의 찢어진 귀가 쫑긋거렸다. 녀석은 유나의 노랫소리에 반응하는 듯했다. 마치 그 멜로디가 녀석의 깊은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것처럼 쉐도우는 유나의 주변을 맴돌았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녀석의 코끝이 유나의 손등에 닿을 듯 말 듯했다. 유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녀석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흥분과 함께 그리움을 느꼈다. 쉐도우의 눈빛은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했다. 그때 숲속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였다. 쉐도우는 그 소리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녀석의 몸이 경직되었고 눈빛에는 섬뜩한 공포가 번뜩였다. 녀석은 으르렁거렸지만 그 으르렁거림은 경고가 아니라 억눌린 두려움에 가까웠다. 유나는 쉐도우의 변화를 감지했다. 녀석이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유나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그때 쉐도우는 갑자기 몸을 돌려 숲속 깊은 곳으로 달려갔다. 녀석은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고 불안하게 달아났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이. 유나는 당황했다. 쉐도우가 왜 저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 유나는 쉐도우를 따라 숲속으로 발을 디뎠다. 그녀는 쉐도우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숲은 생각보다 깊었고 길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유나는 결국 길을 잃었다. 주위는 어두워지고 숲의 나무들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녀를 에워쌌다. 공포가 그녀의 작은 심장을 덮쳐왔다. 그때 발밑의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유나의 발이 미끄러졌다. 그녀는 가파른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몸이 바닥에 닿는 순간 유나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팔이 꺾이는 듯했고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신음했다. 주위는 점점 더 어두워졌고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봉구의 이름을 불렀다. 봉구야, 봉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피냄새가 숲속에 퍼져나갔다. 섀도우는 숲속 깊은 곳으로 도망치려다 유나의 비명소리와 피냄새를 맡았다. 녀석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녀석의 뇌리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기억, 어둡고 차가운 곳, 피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절규. 섀도우는 망설였다. 다시 인간에게 다가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유나의 목소리가 녀석의 심장을 강하게 흔들었다. 봉구야. 그 이름은 녀석에게 알 수 없는 그리움과 함께 강렬한 이끌림을 주었다. 섀도우는 고개를 돌려 유나가 쓰러진 곳으로 달려갔다. 녀석은 유나의 곁에 멈춰서서 그녀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걱정이 서려 있었다. 섀도우는 유나의 주변을 맴돌며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경고였다. 다른 침입자들을 향한 경고. 섀도우는 유나의 곁을 지켰다. 비록 직접적으로 유나를 치료해 줄 수는 없었지만 녀석은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유나는 섀도우의 존재 덕분에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다. 녀석은 그녀의 유일한 보호자였다. 그리고 유나는 섀도우의 눈빛 속에서 봉구의 그림자를 보았다. 숲속에서 길을 잃고 다친 유나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떨고 있었다. 그러나 섀도우가 곁을 지켜주어 그녀는 외로움을 덜 수 있었다. 녀석은 유나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듯했다. 섀도우의 거친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일한 위안처럼 들렸다. 유나는 녀석의 따뜻한 천에 기대어 잠시나마 불안감을 잊으려 애썼다. 섀도우는 으르렁거림으로 윤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는 듯했다. 날이 밝아오자 숲속은 희미한 안개에 휩싸였다. 유나의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이 밤새도록 유나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섀도우는 다시 경계심을 드러냈다. 녀석은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유나의 상처 입은 모습을 보고는 차마 떠나지 못하고 망설였다. 유나는 그런 섀도우의 눈빛을 읽은 듯했다. 가지마, 가지마, 봉구. 유나는 무의식적으로 섀도우를 봉구라고 불렀다. 그 순간 섀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녀석의 뇌리 속에서 끊어진 퍼즐 조각처럼 희미한 기억이 다시 스쳐 지나갔다. 결국 유나는 구조대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섀도우는 유나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지만 사람들이 다가오자 으르렁거리며 숲속으로 달아났다. 사람들은 사나운 들개가 유나를 공격하려 했다고 오해했지만 유나는 섀도우가 자신을 지켜주었다고 주장했다. 물론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유나는 병실에 누워 잠든 동안에도 섀도우와 봉구가 함께 나오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섀도우는 봉구와 닮은 모습으로 윤에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숲속 어딘가에서 익숙한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다. 퇴원 후 유나는 다시 섀도우를 찾아 숲으로 향했다. 이제 그녀는 섀도우가 봉구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 냄새, 그리고 유나가 자장가를 불렀을 때의 반응, 모든 것이 봉구를 가리키고 있었다. 유나는 매일 섀도우를 만났던 오솔길에 앉아 봉구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렀다. 맑고 청아한 그녀의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며칠이 지나자 섀도우가 다시 나타났다. 녀석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유나가 자장가를 부르면 숲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를 응시했다. 녀석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계심보다는 묘한 그리움과 함께 호기심이 가득했다. 유나는 노래를 부르며 섀도우에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녀석의 손길이 닿을 듯한 거리에 이르렀을 때 쉐도우는 으르렁거리는 대신 유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핥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의 감촉에 유나는 눈을 감았다. 그것은 봉구의 온기였다. 유나는 쉐도우에게 엄마가 봉구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계속해서 불러주었다. 멜로디가 반복될수록 쉐도우의 눈빛은 더욱 아련해졌다. 녀석은 고개를 숙여 유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 순간 유나의 머릿속으로 번개처럼 강렬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의 그녀가 봉구와 함께 뛰어놀던 푸른 잔디밭, 따뜻한 햇살,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들의 그림자. 그들은 봉구를 강제로 끌고 갔고 유나는 비명을 질렀다. 봉구는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고 녀석의 목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리고 낡은 벤 한 대가 봉구를 싣고 황급히 사라지는 모습. 쉐도우는 그 사고 현장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왔지만 심한 부상과 충격으로 인해 기억을 잃었던 것이다. 쉐도우의 찢어진 귀는 그때의 상처였음을 유나는 깨달았다. 봉구는 살아있었다. 그 기억은 너무나 생생하고 고통스러워서 유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쉐도우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봉구야, 봉구였구나.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유나의 진심 어린 눈물과 애정은 쉐도우의 다쳤던 마음을 완전히 열었다. 녀석은 유나의 품에 기대어 울부짖었다. 그것은 슬픔이자 동시에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 기쁨의 울부짖음이었다. 한편 숲 가장자리에 위치한 허름한 오두막에는 박씨 할아버지가 홀로 살고 있었다. 그는 늘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다녔고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노인이라며 피했지만 유나는 그에게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다. 박씨 할아버지는 유나가 쉐도우와 함께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그는 유나와 쉐도우의 교감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박씨 할아버지는 조용히 윤에게 다가갔다. 꼬마 아가씨, 저게는 위험한 개란다.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가면 안 돼. 특히 너 같은 어린아이는 더더욱.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유나를 걱정하는 듯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쉐도우는 봉구예요. 제 강아지 봉구예요. 할아버지는 혹시 쉐도우에 대해 아세요? 쉐도우가 왜 그렇게 사람을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유나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박씨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쉐도우의 찢어진 귀를 응시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봉구라. 그래, 그 녀석은 많은 아픔을 겪었지. 오래전에 아주 나쁜 놈들에게 잡혀갔다가 겨우 도망쳐 나온 녀석이란다. 그 충격으로 모든 것을 잊었을 거야. 너의 냄새와 네가 부르는 노래만이 녀석의 기억을 깨운 것이겠지. 박씨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연민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박씨 할아버지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쉐도우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때 숲속에서 또다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 쉐도우는 그 소리에 반응하며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에 공포와 함께 분노가 번뜩였다. 박씨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런, 저 자들이 또 나타났군.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저 자들은 늑대의 후예라고 불리는 개들을 찾아다니는 자들이야. 녀석들의 힘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격투장을 운영하고
비싼 값에 팔아넘기지. 봉구도 그들의 손에 잡혀갔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온 녀석이란다. 유나는 충격을 받았다. 봉구를 잡아가려 했던 자들이 아직도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들이 다시 봉구를 노리고 있었다. 박씨 할아버지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꼬마 아가씨, 이 사실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저들은 아주 위험한 자들이야. 봉구를 위해서라도 너는 안전해야 해.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봉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유나는 봉구를 지켜야 했다. 그녀는 박씨 할아버지와 함께 숲속의 비밀을 지키고 봉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밤은 깊어지고 숲속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유나는 박씨 할아버지와 함께 낡은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두막 안은 낡고 허름했지만 따뜻한 날로 불빛이 아늑함을 더했다. 박씨 할아버지는 조용히 차를 끓여 윤에게 건넸다. 유나의 품에는 여전히 섀도우, 아니 봉구가 안겨 있었다. 봉구는 유나의 품속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몸 곳곳에는 진우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은 상처가 깊게 나 있었고 출혈도 심했다. 유나는 봉구의 상처를 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할아버지, 봉구가 너무 아파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나는 절규하듯 물었다. 박씨 할아버지는 봉구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뇌가 스쳐 지나갔다. 이런 상처가 깊구나. 이대로 두면 위험할지도 몰라. 숲속에서는 봉구를 치료해 줄 수 없어. 유나는 절망했다. 봉구를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었다. 월식회 조직원들이 봉구를 다시 노리고 있을 터였다. 봉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때 박씨 할아버지가 낡은 서랍장을 열어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다. 책 표지는 닳아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다. 책 속에는 약초 그림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대 문자들로 가득했다. 이 책은 오래전부터 이 숲의 수호자들이 대대로 물려받았던 책이란다. 숲의 약초와 늑대의 치유법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지. 어쩌면 봉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박씨 할아버지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을 빛냈다. 제가 봉구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박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마음과 봉구의 연결이 강하다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 하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야. 유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책을 펼쳐 약초 그림들을 살폈다. 박씨 할아버지는 윤에게 필요한 약초의 특징과 효능, 그리고 늑대의 치유법에 대한 지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유나는 봉구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봉구의 상처를 정성껏 소독하고 박씨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약초를 빻아 상처에 붙였다. 그녀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속에는 봉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월식회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우의 증언과 유나가 가지고 있던 엄마의 일기장과 편지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특히 일기장 속에는 월식회의 잔혹한 범죄 행각과 조직의 규모,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김석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김석진은 평범한 사업가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뒤로는 동물 밀매, 불법 격투장 운영, 심지어는 유전적으로 뛰어난 늑대 후예들을 잡아들여 생체 실험까지 자행하는 잔인한 범죄자였다. 경찰은 김석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김석진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보고를 받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그 꼬마 계집애가 감히 그리고 그 빌어먹을 들가에.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당장 그 들개를 찾아와. 그리고 그 꼬마도 절대 살려두지 마라. 김석진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봉구, 즉 쇄도우를 놓칠 수 없었다. 봉구는 자신이 수년간 공들여 키웠던 특수 혈통의 늑대 후예였기 때문이다. 봉구의 유전적 특성은 그의 추악한 사업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진우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월식회 조직원들과 함께 유나를 괴롭혔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진우의 삼촌 형사가 진우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조카가 단지 철없는 불량배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거대한 범죄 조직과 얽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진우는 삼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유나와의 만남, 봉구의 이야기, 박씨 할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월식회의 만행까지. 삼촌 형사는 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조카를 믿기로 했다. 삼촌 형사는 유나의 부모님 실종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유나의 엄마는 과거 유명한 동물보호 운동가였고 아빠는 생물학자였다. 그들은 늑대 후예들의 불법적인 밀매를 막기 위해 노력하다가 김석진에게 납치되었던 것이었다. 엄마는 봉구를 탈출시키면서 그들을 뒤쫓는 월식회에 의해 살해되었고 아빠는 김석진의 비밀 연구소에 갇혀 강제로 연구를 돕고 있었다. 이 모든 잔혹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나는 봉구를 간호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봉구의 몸을 정성껏 닦아주고 따뜻한 물을 먹였다. 봉구는 유나의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유나는 봉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봉구야,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내가 널 지켜줄게. 유나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봉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숲속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때 오두막 바깥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씨 할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런, 벌써 왔군. 월식회 조직원들이 오두막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두막 주변에 덫을 설치하고 봉구를 잡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나는 박씨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위험을 감지했다. 봉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이대로는 위험했다. 유나는 봉구를 안고 박씨 할아버지에게 매달렸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해요? 박씨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유나의 손을 잡았다. 뒷문으로 나가거라. 내가 시간을 벌겠다. 봉구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숨어라.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그는 봉구를 위해, 그리고 유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씨 할아버지는 자신의 숨겨진 과거와 김석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안 돼요, 할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잔말 말고 가거라. 봉구와 너는 살아야 해. 그게 내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다. 박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는 유나를 뒷문으로 떠밀었다. 유나는 봉구를 안고 뒷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다.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오두막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박씨 할아버지가 시간을 벌고 있었다. 유나는 봉구를 안고 앞만 보고 달렸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봉구를 지키고 부모님의 진실을 밝히고 월식회에게 복수하겠다는 불타는 의지가 가득했다. 숲은 이제 그녀의 전장이었다. 유나는 봉구를 품에 안고 숲속을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월식회 조직원들의 거친 발소리가 쫓아왔고 그들의 랜턴 불빛이 어둠 속에서 유나의 등 뒤를 훑었다. 봉구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고 상처에서는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유나는 봉구가 아파하는 것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박씨 할아버지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봉구를 살려야 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진실을 밝혀야 했다. 어린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숲은 미로 같았다. 빽빽한 나무들과 얽힌 덩굴들이 길을 막았지만 유나는 봉구의 흐느낌 소리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복수심에 이끌려 앞만 보고 달렸다. 그녀의 목에 걸린 늑대 문양의 목걸이가 심장 박동에 맞춰 희미하게 빛났다. 그것은 마치 봉구가 그녀의 곁에 있음을, 그리고 숲의 영혼이 그녀를 돕고 있음을 알려주는 듯했다. 유나는 덤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봉구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이쪽이다 저기로 도망친다. 월식회 조직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훈련된 사냥개들처럼 유나의 냄새를 쫓아왔다. 유나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봉구는 고통에 신음하며 유나의 품에 파고들었다. 유나는 봉구의 귀에 속삭였다. 봉구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월식회 조직원들이 유나가 숨어있는 바위 근처까지 다가왔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신발 끄는 소리가 바로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유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봉구가 들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때 조직원 중 한 명이 봉구의 피냄새를 맡았다. 여기 있다 피냄새가 나. 유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인가? 봉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인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때 봉구가 힘없는 몸을 일으켜 유나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다. 이 녀석은 유나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듯 스스로 미끼가 되려 했다. 유나는 봉구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봉구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안 돼, 봉구야 안 돼. 바로 그 순간 숲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늑대의 그림자였다. 그것은 루아의 후예로 보이는 거대한 회색 늑대였다. 녀석은 월식회 조직원들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송곳니를 드러냈다. 조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늑대의 출현에 당황했다. 늑대는 번개처럼 움직이며 조직원들에게 달려들었다. 조직원들은 늑대의 맹렬한 공격에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그것은 숲의 영혼이 유나를 돕기 위해 나타난 듯했다. 하지만 월식회 조직원들은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순식간에 정신을 차리고 늑대를 향해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휘둘렀다. 늑대는 치명적인 공격을 피하려 애썼지만 결국 여러 차례 강한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 유나는 늑대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절규했다. 그녀를 돕기 위해 나타난 또 다른 늑대가 희생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이런 저 늑대를 잡아 적은 분명 루아의 후예다. 김석진 회장님께 보고해야 해. 월식회 조직원들이 흥분하여 소리쳤다. 그들은 늑대를 붙잡으려 했다. 유나는 순간적으로 결심했다. 그녀는 봉구를 품에 안고 바위 뒤에서 뛰쳐나왔다. 봉구를 데려가게 하지 않을 거야. 유나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조직원들은 유나의 예상치 못한 출현에 당황했다. 그들은 유나와 봉구를 동시에 붙잡으려 했다. 혼란스러운 싸움이 벌어졌다. 유나는 쓰러진 늑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늑대의 눈을 응시하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늑대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유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유나는 늑대의 털을 쓰다듬으며 봉구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멜로디가 숲속에 울려 퍼지자 늑대의 눈빛이 흔들렸다. 녀석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마치 늑대의 힘이 윤에게 전달되는 듯한 신비로운 현상이었다. 유나는 그 순간 숲의 모든 생명들과 연결된 듯한 강렬한 교감을 느꼈다. 늑대는 유나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힘을 다시 찾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였다. 진우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삼촌 형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유나와 봉구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삼촌 형사에게 숲으로 가야 한다고 애원했고 삼촌 형사는 진우의 간절함에 움직여 수색대를 이끌고 숲으로 향했던 것이다. 진우는 경찰차에서 뛰쳐나와 윤에게 달려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유리야, 괜찮아. 진우는 유나의 상태를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유나의 품에 안긴 봉구의 상처와 쓰러진 늑대를 보고 경악했다. 진우 오빠 월식회야 봉구를 잡아가려고 해. 유나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월식회 조직원들은 경찰 사이렌 소리에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들이 숲을 포위하고 있었다. 진우의 삼촌 형사는 월식회 조직원들을 향해 체포 명령을 내렸다. 조직원들은 저항했지만 경찰의 압도적인 수에 밀려 하나둘씩 제압당했다. 그때 김석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조직원들이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감히 내 것을 건드려. 김석진은 루아의 후에 늑대를 향해 총을 겨눴다. 그는 늑대를 놓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탐욕스러운 사업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안 돼, 유나가 소리쳤다. 진우는 김석진의 손에 들린 총을 보고 몸을 날렸다. 그는 김석진에게 달려들어 총을 빼앗으려 했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석진은 진우를 뿌리치려 했지만 진우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는 과거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는 듯 온몸을 던져 싸웠다. 그 순간 박씨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몸에는 상처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김석진,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마. 박씨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김석진은 박씨 할아버지를 보고 경악했다. 아버지. 유나는 박씨 할아버지가 김석진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진우 또한 마찬가지였다. 박씨 할아버지는 김석진의 친아버지였던 것이다. 김석진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막아섰다는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감히 아버지가 날 막아서 이 늙은이가 드디어 미쳤군. 김석진은 박씨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휘둘렀다. 박씨 할아버지는 김석진의 손길에 쓰러졌다. 그 순간 루아의 후에 늑대가 힘을 내어 몸을 일으켰다. 늑대는 김석진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에는 유나와 봉구를 향한 보호 본능과 함께 김석진을 향한 강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이 녀석은 내 거야. 감히 날 막으려 해. 김석진은 루아의 후에 늑대를 향해 다시 총을 겨눴다. 그때 경찰들이 김석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김석진은 마지막 발악으로 총을 발사했다. 총알은 루아의 후에 늑대에게 명중했다. 늑대는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토해내며 쓰러졌다. 경찰들은 김석진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김석진은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결국 끌려갔다. 유나는 쓰러진 늑대에게 달려갔다.
늑대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그의 눈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유나는 봉구의 옆에 쓰러진 늑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늑대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늑대는 유나의 손길에 안도하는 듯 보였다. 그 순간 봉구가 유나의 품에서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봉구의 눈빛은 루아의 후에 늑대와 마주쳤다. 두 늑대는 서로를 이해하는 듯 깊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루아의 후의 늑대는 봉구에게 마지막 힘을 전하려는 듯 희미한 빛을 내뿜더니 그대로 눈을 감았다. 그것은 봉구에게 전해지는 숲의 기운이자 늑대들의 유산이었다. 늑대는 봉구를 지키고 유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숲의 평화가 다시 찾아왔지만 그 평화는 소중한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다. 숲속에 울려 퍼지던 총성은 이제 잦아들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김석진은 경찰에게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분노와 광기가 서려 있었다. 진우는 유리를 부축하며 쓰러진 루아의 후의 늑대에게 다가갔다. 늑대의 몸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나왔고 희미하게 뜨거웠던 온기는 점차 식어가고 있었다. 유리는 늑대의 머리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은 늑대의 검은 털을 적셨다. 안 돼, 안 돼, 루아, 루아. 유나는 늑대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늑대는 유나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의 눈빛은 유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지켜냈다는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늑대의 희생은 유나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함께 새로운 의지를 심어주었다. 숲의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평화는 소중한 생명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었다. 박씨 할아버지는 김석진이 끌려가는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차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진우는 박씨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박씨 할아버지가 김석진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박씨 할아버지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겠지.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경찰에게 자수했다.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밝히고 자신 또한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들을 털어놓았다. 그는 김석진의 친아버지였으며 한때는 숲의 수호자 가문의 일원이었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늑대의 힘을 사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김석진을 막지 못했던 과거를 고백했다. 그는 아들의 죄를 막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을 고통받았고 숲에 숨어들어 봉구와 유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박씨 할아버지의 진술과 유나의 엄마 일기장을 통해 모든 퍼즐을 맞출 수 있었다. 유나의 부모님은 과거 늑대의 후예들을 보호하고 숲의 균형을 지키는 숲의 수호자들이었다. 그들은 김석진의 불법적인 사업을 막으려다 희생되었다. 엄마는 봉구를 탈출시키면서 김석진에게 살해되었고 아빠는 김석진의 비밀 연구실에 갇혀 생체 실험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었다. 이 모든 잔혹한 진실이 드러나자 세상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월식회는 뿌리째 뽑혔고 김석진과 그의 잔당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유나는 봉구를 품에 안고 루아의 후예 늑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늑대의 차가운 몸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루아. 네가 나를 지켜줬구나.
그때 봉구가 유나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봉구의 눈빛은 루아의 후에 늑대를 향해 있었다. 봉구는 희미한 빛을 내뿜더니 루아의 후에 늑대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흡수하는 듯 했다. 그것은 마치 늑대들의 영혼이 이어지는 순간 같았다. 루아의 후에 늑대의 희생은 봉구에게 새로운 생명력과 함께 숲의 기운을 전해주고 있었다. 경찰은 봉구를 야생동물보호소로 옮기려 했지만 유나는 봉구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봉구가 자신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숲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주장했다. 진우는 유나의 편에 서서 봉구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결국 경찰은 유나와 봉구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고 봉구가 유나의 곁에서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며칠 후 봉구는 기적처럼 깨어났다. 그의 몸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고 찢어졌던 귀도 말끔히 아물었다. 봉구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현명해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쉐도우가 아니었다. 그는 유나의 잃어버린 친구, 봉구였다. 봉구는 유나의 손을 핥으며 그녀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하는 듯 했다. 유나는 이제 봉구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봉구의 생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봉구 또한 유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넘어선 영혼으로 연결된 존재가 되었다. 월식회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유나의 부모님에 대한 진실, 김석진의 잔혹한 범죄, 그리고 숲의 수호자들과 늑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진우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문제아가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유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박씨 할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그는 보호소에 있는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고 숲의 환경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 김석진의 죄를 갚기 위해 평생을 봉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유나는 박씨 할아버지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그를 새로운 가족으로 여겼다. 김씨 할아버지는 숲의 수호자 가문에 대한 모든 지식을 윤에게 전수했다. 그는 유나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숲의 진정한 수호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다. 봉구가 그녀의 곁을 지켰고 진우는 그녀의 친구이자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박씨 할아버지는 그녀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유나는 숲의 수호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낮에는 학교에 다니며 평범한 아이처럼 생활했지만 밤에는 봉구와 함께 숲을 지키며 숲의 균형을 유지했다. 그녀는 숲의 언어를 이해하고 숲의 생명들과 소통하며 숲에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늑대 문양의 목걸이는 그녀의 새로운 사명을 상징하는 빛나는 표식이 되었다. 유나는 봉구와 함께 숲속을 누비며 잃어버렸던 엄마와 아빠의 흔적을 찾았다. 그녀의 아빠는 아직 월식회의 비밀 연구소에 갇혀 있었다. 아빠를 찾고 세상에 숨겨진 또 다른 월식회의 잔당들을 뿌리 뽑는 것이 유나의 새로운 사명이었다. 그것은 또 다른 고난과 위험을 의미했지만 유나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봉구가 있었고 그녀의 안에는 수호자의 강인한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숲의 딸이자 늑대의 친구이자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을 강인한 전사였다. 숲은 이제 유나의 집이자
그녀의 안식처가 되었다. 루아의 희생으로 얻은 평화는 고요했지만 유나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사명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봉구와 함께 숲을 지키는 숲의 수호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였다. 낮에는 평범한 학교 생활을 이어갔지만 밤이 되면 봉구와 함께 숲속을 누비며 숲의 변화를 살피고 아픈 동물들을 돌보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늑대 문양의 목걸이는 더 이상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녀가 숲의 수호자임을 알리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봉구는 루아의 마지막 힘을 흡수하고 회복된 후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인해졌다. 그는 유나의 생각과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며 유나 또한 봉구의 눈빛과 작은 몸짓만으로도 녀석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봉구는 유나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고 유나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녀석의 눈빛은 날카로운 늑대로 변해 그녀를 보호했다. 진우는 유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유나의 옆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그는 월식회 사건의 모든 진실을 경찰에 진술했고 유나와 봉구가 숲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는 봉사를 통해 자신 또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는 10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책임감과 함께 유나를 향한 깊은 신뢰로 가득했다. 박씨 할아버지 역시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김석진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진심으로 숲과 동물들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봉구와 유나가 지내는 오두막을 수리해주고 숲의 약초 지식을 윤에게 전수해 주었다. 그는 숲의 수호자 가문의 오랜 역사와 비밀을 윤에게 알려주며 그녀가 진정한 수호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유나는 박씨 할아버지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들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유나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를 잊지 않았다. 아빠는 아직 월식회의 비밀 연구소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는 김석진과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이 숨어 있을 것이었다. 유나는 아빠를 찾고 숲과 늑대들을 위협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새로운 사명을 마음에 새겼다. 그녀는 봉구와 함께 아빠를 찾기 위한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의 도전이자 위험과 맞서 싸워야 할 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봉구와 함께 숲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랐다. 해 질녘 노을이 숲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봉구는 유나의 옆에 앉아 멀리 도시의 불빛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숲의 평화와 함께 다가올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었다. 유나는 봉구의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기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다. 루아의 희생, 봉구와의 재회, 진우와 박씨, 할아버지의 존재는 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유나는 눈을 감고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소리, 나무잎 스치는 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들의 울음소리. 그녀는 그 모든 소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숲은 그녀에게 살아있는 존재였다. 그녀는 숲의 노래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치유의 노래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노래였다. 유나는 봉구의 귀에 속삭였다. 봉구야, 우리 아빠를 찾으러 가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늑대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봉구는 유나의 손을 핥으며 그녀의 결심에 화답하는 듯 했다. 그들은 함께 노을이 지는 숲을 내려다보았다. 숲은 그들에게 새로운 모험을 약속하는 듯
신비로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아빠의 사진을 들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빠의 따뜻한 미소를 보았다. 아빠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루아, 내 아가, 이제 네가 숲을 지킬 때가 왔어. 유나는 꿈속에서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 봉구와 함께 그녀는 아빠를 찾고 숲과 늑대들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